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졌습니다. 2,670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에 나서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코스닥도 1.5% 하락하면서 839선까지 레벨을 낮췄는데요. 15개월 들어 최저치까지 밀려났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에 나섰고 기관 홀로 물량을 담았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급등하면서 1,200원 선에 근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마감을 한 뒤에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복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 선물 시장을 비롯해서 또 글로벌 시장 강한 이 급등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좀 여러 소식들이 쏟아지면서 굉장히 이 대응하기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은 이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보니까 또 굉장히 이런 군사적 긴장감 고조되면서 우리 시장에 우려를 키웠었는데 좀 우리 시장 마감되고 난 뒤에 좀 긍정적인 소식도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장중에서는 뭘 얘기드렸냐면 이거 아직 우리나라 시장 폭락하는 흐름 아니니까 아직은 아니라 그랬어요. 올해 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직은 아니다. 2,600이 지지가 되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이 얘기를 어제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했고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분할 매수 저점 매수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650과 2,600으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라는 얘기를 하면서 종목별로는 이제 많이 고점에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박스권 저점을 내려가 있는 분할 매수. 그 얘기도 오늘 바로 신의 한 수에서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어제도 많이 빠졌고 오늘도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도 거의 1,400개 코스닥 종목들이 다 빠졌고 오늘 장중에 한 1,300개 정도가 빠지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말고 분할 저점 매수를 하셔라. 그러다가 2,600이 깨지면 그때에서는 좀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손절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아직은 안 깨질 거라 예상을 하면서 그렇게 오늘 장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장 끝나고 나서 갑자기 나스닥 선물하고 막 올라가는데 속보가 나왔죠. 5시 좀 넘어가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군이 이제 철수한다는 이제 기사가 나와주면서 나스닥 선물과 다우 선물, 그다음 유럽 선물이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일단 유럽 시장은 개장을 했습니다만 아직 미국 시장은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부분을 포착하고 나서 노란톡방에다가 그거를 다 얘기를 먼저 긴급하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지금 러시아군이 철수를 해서 나스닥 선물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폭등 시간에서 1시간, 2시간 되니까 2배 이상 또 폭등을 하고 지금은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5%대 강세를 강하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러면 오늘까지 저점 매수했던 사람들은 그냥 좋은 거죠. 왜냐면은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더 빠질까 봐, 전쟁 날까 봐 그 리스크로 인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싸졌단 말이에요. 많이 빠졌고 어제 오늘 완전히 그냥 폭락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분할 저점 매수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시장은 그것 때문에 지금 아니 전쟁하는 나라보다 더 빠졌다 그러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보다 우리나라가 더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종목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전쟁을 해도 뭐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글로벌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어떻게 전쟁하는 나라보다 더 빠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쨌든 많이 빠졌으니까 이건 기회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의 반등을 좀 노릴 수가 있겠는데 거기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도 뭐 7만 명대에서 8만 명대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죠. 그럼 이제 반등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반도체 장비주부터 해서 다 떨어졌어요.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하여튼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시장에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안 좋은 소식도 잠깐 있어요. 일단은 장 끝나고 나서 계양전기 횡령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잘 가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오스테인 플란트가 거래 재개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산창 폐지 심사로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약간의 지뢰 같은 종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래량과 실적과 이런 부분들이 깔끔한 종목들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가려가지고 기회니까 지금 나스닥 시장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유럽 시장 차트 한번 잠깐 볼까? 유럽 시장 개장을 했으니까 유럽 시장 일단 1.5% 올라가 있는데 일단 러시아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 러시아 시장 안 나오는데 요거는 아직 안 나오네요. 어쨌든 유럽 시장 2월 15일 일단 나스닥 시장과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오늘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면 딱 폭과에 따른 종목들이 조금 반등을 내일은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장 마감 때까지 그러니까 장 마감은 해외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장 마감 때까지 아무 일 없이 잘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께서 또 이 시장 굉장히 정확하게 잘 봐주시죠. 네, 지금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지금 선물 시장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일 우리장 개장 전까지 좀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도 함께 웃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위원님 정말 이렇게 시장이라든지 또 종목 잘 선별해 주시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또 실시간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노란톡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시아나항공이요. 아시아나항공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7,000원에 한 10% 정도 됩니다. 27,000원에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네, 27,000원에 매수했다. 그리고 또 보유한 지 꽤 됐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또 상담 도와드릴까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또 네. 오지 않으면은 그 밑에서 손절 어느 정도에 손절해야 되는지, 또 밑에서는 네. 어느 정도에서 잡아야 되는지, 아, 그게 네. 또 여러 궁금증 있으실 텐데요. 오늘 보니까 계속해서 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로 꼽히는 좀 여행주들에 대해서도 또 고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정수 위원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일단 손절 고민은 하지 마세요. 아, 네, 그래요? 어차피 리오프닝 될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계속 증가가 돼서 뭐 우려스러운 기사는 분명히 쏟아질 겁니다. 네. 한 번은 흔들 수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흔들 때는 더 사야 되는 타이밍으로 저는 보고 있고 결국은 어느 정도에서 더 사야 될까요? 어쨌든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네.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시간이 지나면 오미크론이라는 존재는 진짜로 감기처럼 바뀔 거예요. 획기적인 뭐 치료제가 나오든 아니면 사람들이 걸려도 안 죽을 정도의 뭔가 치료책이 더 획기적인 게 나오게 되면은 뭐 오미크론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1년, 2년 뒤에서는 진짜로 독감처럼 아니, 독감보다도 더 약한 미비한 그런 존재로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다시 여행 수요도 다시 늘어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차트를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27,000에 물렸다 했잖아요. 그 가격 돌파를 할 거예요. 가격 돌파를 수익으로 장기적이면 볼 수 얼마나 있다는 오래 얘기예요. 걸려야 되나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여행도 막 돌아다니고 애기들도 안고 막 항공 뭐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이럴 때가쯤 되겠죠. 그렇죠? 그때쯤이 되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서 실적은 그 다음 분기에 나올 거고 최소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를 봤더니 뉴스를 봤더니 뭐 명절날에 다들 집에는 안 가고 다들 해외로 다 나가더라.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뭐 국내로 지금 빠져나가는 그 인원들이 막 몇백만 명이다, 몇천만 명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야 사람들이 이제 막 해외로 막 다들 돌아다니는구나 이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그때에서 주가가 이미 벌써 올라가고 있을 거고 그 다음 분기 실적이 나올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럼 그때서부터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 분위기 아니니까 아직은 그 분위기 아니니까 그렇게 급등할 건 아니고 한 1년 걸리겠죠.
그렇죠? 이런 기사 나오려면 다음 달에 그 기사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오래 걸려도 다른 종목들은 오스테인플레트처럼 좀 거래적이 안 되고 상장 폐지된 데도 있어요. 네. 그거에 비하면은 행복한 거죠. 어차피 나중에 수익으로 바뀐다는데. 안 그래요? 아니면 말고요. 자, 어쨌든. 자, 아시아나고 27,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네. 시장이 지금 이게 바닥을 친 거는 아니에요. 제가 뭐 아까 전에도 미국 선물이 좋고 뭐 유럽 선물이 좋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매매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서거나 아직 강하게 움직일 거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시 돌발을 할 겁니다. 네. 계속 그거를 잡고 분명 흔들 텐데 지금 당장은 일단은 악재가 풀린 듯한 느낌이니까 뭐 내일 아침에선 좀 반등을 줄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22,600원이나 23,000원 쪽으로 일단은 반등 시도를 조금 더 줄 수는 있는데 결국은 반등을 주다가 다시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 16,000원이나 17,000원에서는 신규 매수 아니 추가 매수를 해보실 수는 있고 네.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팔지 마시고 계속 갖고 가세요. 네. 25,000원, 26,000원 올 때까지는 그냥 들고 있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16,000원까지 빠질까봐 겁나가지고. 빠지면 더 사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안 떨어져요. 내일 분위기에서 이게 16,000원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지? 종목들 다 반등 나오는데. 네. 떨어지진 않는데 반대로 이건 있어요. 그동안 얘는 떨어진 게 별로 없죠. 다른 애들을 예를 들어서 네페스 같은 애들 봐봐요. 네페스 같은 애들은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32% 빠졌습니다. 서울반도체도 많이 빠졌어요. 서울반도체도 많이 빠졌고 뭐 AD 테크놀로지 뭐 얘도 많이 빠졌고요. 뭐 웬만한 정보도 다 많이 빠졌어요. AD 테크놀로지도 어마어마하게 빠졌고 AD 칩스는 상장 폐지 우려가 있다 그래갖고 AD 칩스는 뭐 반토막 났어요. 지금 2, 3일 만에 지금 마이너스 48%.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완전히 그냥 박살 났거든요. 지금. 아.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여태까지 반등만 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가 불리하냐면 내일 폭등보다는 적당한 반등 뒤에 그냥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계속 급등하기보다는. 그래도 보유입니다. 아, 예. 아셨죠?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조정받고 결국은 3만 원을 갈 종목이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아시아나 항공 상담 주셨는데 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항공주 볕들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보유해서 꼭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전자 네. 14만 2천 원에 20%입니다. 14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담았다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LG전자 14만 2천 원이면 올 1월쯤 들어가셨어요? 예, 조금 됐어 그때쯤인가. 한 달 정도 보유하신 예. 것 같고요. 예, LG전자 어떤 부분 좀 궁금하세요? 아, 글쎄 좀 갈려나 어쩌나 그냥 걱정이 돼서 네. 그 이제 목표가 이제 1차, 2차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매수 네. 가격까지도 갈 수나 있으려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네. 올라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목표가 궁금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LG전자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LG전자. 네. 일단 고점에서 좀 빠진 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고점에서 떨어진 폭은 한 16%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중소형주들이 떨어진 폭이 한 30% 정도 돼요. 한 달 동안 네. IT 부품주들이 네. 한 30% 빠졌거든요. 네. 적게 빠진 애도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적당히 내지는 그냥 대형주다 보니까 한 16% 정도 빠진 건데 반등은 나와요. 반등은 나오는데 30% 네. 빠졌던 그 종목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사마콘데사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애들이 이게 지금 시장에서 반등 나오면 바로 다 올라오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다시 거기서 멈출 거예요. 다 그래요. 네네. 네페스도 그렇고 뭐 파트론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진 폭에서 이걸 넘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지 않아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거는 반가운 일이지만 시장이 넘어갈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LG전자도 이거를 넘어가면서 14만 원을 간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이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1차 매수, 그러니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물어보셨잖아요. 네네네. 1차는 일단은 13만 원 정도를 보고요. 이게 대형주고 그래갖고 이게 13만 원, 13만 원 부근요. 예, 13만 원 정도가 1차 목표가.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7% 정도 반등 나오는 자리인데 네. 그걸 넘어가도록 2차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아, 딱 요 정도가 현실적인 만약에 이번에 반등이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이 뭐 한 2,800까지 간다 했을 때에서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예요. 아, 네네. 2,800만 올라와도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지금 시장에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2,800만 네, 올라와도요.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왜냐면 한바탕면 2,600개였으면 종목들이 지금 마이너스 40%, 50%다 완전히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다 하한가 구경할 뻔했는데 2,600이 지금 안 깨지려고 버틴단 말이에요. 거기다 미국 시장과 네. 유럽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예상을 하고 분할 매수를 했던 건데 천만 다행인 거죠. 2,600 깨지면 저는 방송에 대놓고 자 여러분들 2,600 깨졌으니까 손절해야 됩니다. 얘기하기 정말 싫었거든요. 네. 왜냐면 시장은 보이는 대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깨질 거라 그랬는데 다행히도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말 이거는 고마운 흐름이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올라올 네네. 때 네. LG전자 올라올 때 1차 매도, 2차 매도 고까지 생각을 하시고 비중을 좀 절반은 좀 줄이세요. 아셨죠?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네. 14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게 괜찮아요. 왜냐면 지수가 제가 2,800을 넘지 어렵다라고 얘기했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그걸 꼭 100%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2,800을 넘어갔네? 그러면 2,900까지는 도달해요. 아, 그럼 그 도달하면 LG전자도 14만 원까지는 갑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고맙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모든 네. 개인 투자자들이 똑같은 마음인데 이 세력들은 네. 그거를 안 해줄 거예요. 왜냐면 항상 세력들은 개인들의 뒤통수를 치는데 아주 선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올라가는 척을 한 다음에 들어 올렸다가 또 개인 투자자들도 물타기 한다 싶으면 또 분명히 또 뺄 건데 그래서 매매 대응을 하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밑에서 내려오면 다시 잡는 게 낫겠죠, 대표님. 내려올 때에서는 함부로 잡지 네. 마시고 제가 실전 매매 정수와 신의 한 수에서 시장이 안전하다 아니다를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거거든요. 네네. 만약에 절반을 잘 매도한 상태에서 나머지가 14만 원 가면 나머지를 더 매도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매도가 못해서 물려가지고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은 계속 그대로 있으세요. 함부로 사지 마시고. 왜냐면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재수 없으면 이 저점이 깨져가지고 밑으로 쿵하고 LG전자도 떨어지고 시장도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 네. 함부로 사시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절반과 만약에 14만 원까지 오면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그때에서는 그러죠, 네네. 한번 정리를 화끈하게 한 다음에 네. 그 쬐끔 소실난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다른 종목으로 복수해도 되고 장만 좋아지면. 근데 장이 안 좋아지면은 그게 아니고 폭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타이밍에서는 욕심내지 말고 네. 1차 매도, 2차 매도에서 매도하시고 절반을 네네. 그다음에 3차 매도인 14만 원 가면은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마시고 다 파셔라. 그때는 전략이죠, 예, 예. 전량 파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네네네. 진짜로 지수가 뭐 3,000 넘어가 3,300을 넘어간다. 그럼 수익 안 나지 않아요. 갖고 있는 네네. 현금으로 다른 거 들어가면 돼요. 네네네. 그래도 10% 이상은 먹어요. 10%가 뭐야? 30% 그러니까. 먹어요. 지수 3,300 돌파하면. 근데 저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죠, 네네. 그렇죠. 네. 지금 3,300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승자 올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올라올 때 한번 팔았다가 기다렸다가 다시 싸게 사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추가 매수할 때는 이제 그냥 좀 기다리고 넉넉히 기다려서 아주 밑에서 이렇게 잡는 그러니까 게 추가 차라리 매수할 낫죠. 때에서는 지금 네. 이거를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 주식하기 싫다, 막 손절해야 되나 이제 막 그러면서 다들 한강 간다고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사셔야 돼요. 폭락할 때. 네.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죠, 네네. 네. 그러니까 막 사고 싶어도 사시면 안 되고 지금은 파는 데 있어서 잘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해서 비중을 조절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65,000원에 100%예요. 65,000원에 비중 100%세요? 예. 에코프로에 이렇게 한 종목에 또 올인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거기가 바닥인 줄 알고 다 사버렸어요. 네, 65,000원에 매수하셔서 오늘 이제 72,700원의 종가 형성되면서 지금 수익 보고 계신데 먼저 또 축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언제쯤 매도해야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걸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간밤새 미증시에서도 2차 전지 그리고 또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오늘 좀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에코프로는 한 2%대 이 빨간불 켜면서 또 마감이 됐습니다. 또 전일에는 이 전년 동기 대비 71% 영업이익이 나왔다, 증가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네, 그럼 이정수 위원님께 바로 상담 넘겨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최근에 사신 거죠? 예, 예. 그래요. 일단은 수익이 나시고 계시는 건 맞는데 일단은 반등 나오면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건 아니죠? 예, 예. 단타로.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원래 이렇게 급락했던 종목에 대해서 단타를 자주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전번에 의원님이 그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 종목을 다 팔았다가서 그냥 그 바닥인 줄 알고 다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아, 바닥인 줄 알고 다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래요. 일단 한번 봐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에코프로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진 건데 최근에 안 좋은 이슈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출렁출렁거리면서 지금도 그게 사태가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반등을 주면 다시 재차 하락하면서 밑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냥 단타꾼들이 여기서 빠질 만큼 이미 벌써 고점에 물린 사람들 이미 다 포기했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반등을 주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물타기를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노리는 이제 매매 방법인 건데 많이 빠졌으니까 공략한 거는 어쨌든 65,000원에서 사서 내일 시장이 반등 나올 거니까 75,000원에서 8만 원 쪽으로는 1차적인 목표치를 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좀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종목이 깔끔하게 움직일 흐름이었다면은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노려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목표치가 작지가 않아요. 9만 원만 올라가도요. 지금 자리에서 하도 많이 빠져 22% 올라간 자리예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큰 거예요. 네,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에서 10% 정도만 지금 매매로 먹어도 저는 괜찮다고 보니까 예. 내일 8만 원 가면은 여기서 한 5%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8만 원서부터 해서 9만 원 사이. 그러니까 한 5%에서 22% 사이에서 계속 분할 매도하면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 8만 원 가면 반 줄이고 9만 원 가면 다 팔고. 뭐 반을 팔아도 되고 3분의 1을 팔아도 되고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근데 3분의 1 정도 팔았다가 좀 8,000원에서 8만 원 좀 더 올라가면 또 3분의 1 또 팔다 보면은 절반 이상 팔려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갖고 일단은 정리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지금 막 미국 시장 반등 나왔다고 다 와 하고 다 올라갈 때에서 오히려 네. 거꾸로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잡아주는 게 지금은 좋은 겁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예.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떨어질 알았습니다. 거예요. 예, 예. 네, 지금 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하루가 멀다 하고 또 여러 이슈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순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예, 본느 본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485원에 10%예요. 3,485원에 비중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작년 6월 달에 샀는데요. 네, 4,000원, 오래되셨네요. 4,000원에 사서 네. 물타기를 해서 네. 이렇게 막 2,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네. 지금 내일 반등이 올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 시키는 대로 내일 그냥 손절을 할까? 네. 하도 뭐- 지금 좀 오래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손절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까지 드시는 것 같습니다. 본느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이정수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는 손절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내시장 반등 나올 때에서 수익 나고 팔거나 손실이 작은 선에서 매매 대응하라고 하는 거지 손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또 적자 기업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요? 아니 저기 오늘 기사가 저기 기사가 저기, 떴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낸 적이 없는데요. 맞아요. 적자 전환이 돼 있는 회사예요. 왜냐면 요즘에 너무 사칭들이 많으니까 혹시나 해서 저는 보낸 적이 없는데 자 본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업이에요. 화장품 업종인데 지금 3,485원 여기서 지금 물리셨잖아요. 네. 물렸고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30%가 넘어가고 제가 아시아항공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갈 겁니다. 시간이 1년이 걸리든 뭐 6개월이 걸리든 위드 코로나가 갈 텐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파는 것보다는 흔들리더라도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뭐 어디서 이상한 적자 기업이라고 문자가 왔다라 그러는데 맞아요. 적자 기업이긴 한데 상장 폐지만 안 당하면 되거든요. 보면은 2019년도에서는 단기순이익이 낮고 2018년도 단기순이익이 낮어요. 그러면은 연속 적자가 지금 한 번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서 적자라고 쳐도 2년 이해 연도의 적자로는 상장 폐지는 안 당합니다. 그리고 소비주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일부는 그래도 적자가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 때 어떻게 적자가 아닐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회사가 정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회사들은 똑같은 예를 들어 다른 화장품 회사들은 다 흑자인데 혼자만 적자면 얘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코로나 사태 때 왜 화장품 애들이 대부분이 다 실적이 안 좋은지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화장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자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으로 상패를 다 당하지는 않아요.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 사업이 당연히 다 적자고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올라가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움직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얘도 적자 때문에 상패가 당할 게 아니고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이제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거는 더 버텨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만약에 수익이라 그러면은 내일 한번 올라갈 때 2,700원에서 한번 파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수익도 아니고 손실 구간에 있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 쪽이니까 장기적으로 그냥 버티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3,500원 가면서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대신에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요. 보유만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3,500원에 걸어놓으면 되겠네요, 나중에. 그쵸, 나중인데 그게 한 6개월 동안 맨날 걸으실 것 같은데? 예. 네, 그거 하실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좀 천천히 하세요. 나중에 다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여행 다니고 뭐 마스크는 안 벗고 다닐 것 같아요, 느낌이. 사람들이 한번 적응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게 되면 한 2,700원쯤 오면 그때서부터는 매도 타이밍을 아니다, 3,000원쯤 오면은 그때서부터는 3,500원이다 매도를 걸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00원쯤 오면. 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능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해드린 이 대응 전략 잘 참고하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진 세미컴이요. 동진 세미캠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39,500원 35%. 39,500원에 35%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동진 세미캠 굉장히 또 파이팅 넘치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하락씩 빠져가지고 예. 그 물타기를 좀 했어요. 처음에는 네. 15%였는데 좀 네네. 하다가 보니까 35%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뭐 반도체 이정수 전문가께서 원래 그 IT 쪽이나 네네. 이 게임즈 쪽으로 전문가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참조를 해가지고 좀 계속 사봤는데 네. 좀 걱정이 돼서요. 걱정이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지지부진하고 어렵다 보니까 또 이 동진 세미캠 그리고 종목들도 역시나 지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IT 반도체주는 좋다고 봐주신 만큼 동진 세미캠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실지 바로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아유,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반도체가 좋기는 좋은데 제가 최근에서
뭐라고 반도체한테 얘기했냐면 회사는 좋고 만만하고 올라간 것도 없고 좋은데 그냥 멍청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올라갈 생각을 안 해.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말도 더럽게도 안 듣는다. 그냥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얘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시장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건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일서부터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뭐 회사 내용은 안 봐도 그냥 좋아요. 얘네들은 나쁠 게 없어요. 반도체 장비주, 뭐 소재 부품주들은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이게 며칠 동안 빠졌냐면 29거래일 동안 떨어졌네요. 야, 예. 29거래일 동안 떨어지는 거 참 오랜만에 보는데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 이제 반등이라는 게 나와요. 예.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수익이 많이 날까 이것보다는 수익으로 바뀔 수 있을까가 제일 궁금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비슷할 텐데 맞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나 빠졌나를 보니까 39,500원이니까 빠진 거는 대략 한 10%밖에 안 빠졌고요. 대략 한 11%? 이거는 굉장히 선방을 한 겁니다. 지금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은 30%씩 빠졌어요, 지금. 예.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선방을 한 거고요. 많이 예. 빠진 상태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분할 매수하신 건가요? 예,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샀습니다. 왜냐면은 재정 상태도 좋고 해서 뭐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그쵸.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좀 샀습니다. 잘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제 전략이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고점 많이 빠졌죠? 예.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이게 마이너스 5%,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더 낮아가지고 마이너스 5%였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네. 이거는 조금 비싸게 사서 좀 매수 단가 조금은 실패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양반이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마이너스 20% 이상 지금 손실 난 상태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0%면 그래도 못한 거는 아니고 이번에 반등 나오면은 28,000원에서 29,000원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쯤 왔을 때 29,000원이요? 38,000원, 38,000원에서 39,000원. 예. 네, 38,000원에서 39,000원 정도로 올라오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왔을 때 눈치를 봐야 돼. 무슨 눈치냐면은 나쁜 눈치는 아니고 다른 반도체 장비주나 IT주를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4만 원까지는 도달할 거예요. 근데 반도체 장비주들이 말도 안 듣고 별로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38,000원에서 39,000원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서도 약간의 손실일 건데 그 손실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니까 한번 끊었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싸게 사거나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이거는 지금 기가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이 조금 이렇게 흔들릴 때 좀 산 걸 보니까 물량도 말랐고 이거는 뭐 4만 원 근처까지는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은 좀 높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번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 장도 장이지만은 저번에 한번 그 오스템 그쪽하고 맞아요. 그거가 연관이 돼서 그 계기가 이제 빠진 계기가 됐는데 근데 그때도 과연- 제가 그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걔네들이 좋아서 이걸 사준 거지 얘네들이 잘못은 없잖아요. 연루가 된 게 아니고 우리 동진 세미캠은 우리는 그대로 회사가 있었는데 쟤네들이 이 회사가 좋아하고 지들이 샀다가 지들이 팔고 이랬기 때문에 얘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삼성에서 인수한다는 그런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한다 그러면은 점상가 가겠죠? 아, 그거 한번 기대해 보고서 한번 저기 근데 그거는 기대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예. 일단 반등 나오면 39,000원에서 4만 원 정도에서 일단 한번 팔아주는 것부터 아, 예, 그거부터 잘하겠습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업 자체는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지만 또 이 사상 초유의 또 이 횡령 사태가 불거졌던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 횡령 직원이 동진 세미캠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었다라는 소식에 좀 덩달아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반도체 섹터 흐름 잘 지켜보면서 4만 원 선까지 올라오는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위원님께서 세워드린 이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현대차 네. 그 매수가 23만 3천 원. 네.
20%입니다. 23만 3천 원의 비중 20% 담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현대차도 굉장히 이 작년 실적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좀 올해 들어서만 한 13% 이상 하락을 하면서 신저가를 지금 찍고 있는데요. 현대차 23만 원대에 매수하셨으면은 보유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6개월 됐죠. 작년 6개월 정도 되셨고요. 6개월 이상 됐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좀 많습니다. 네. 네, 이 현대차 종목에 대해서 여러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이게 매수가까지나 올 수 있을런지, 네, 그리고 또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지, 네. 마음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 마음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네. 또 좋지 않은 이 시장 분위기에다가 종목도 갈수록 좀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라 답답하실 것 같은데 또 사실 기업 자체는 또 우리나라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인 만큼 매수가까지 올라와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 이정수 위원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대차가 뭐 빠지는 이유들은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빼서 그런 건데요. 뭐 반도체가 없어서 뭐 차를 못 먹는다는 얘기는 벌써 작년부터 내왔던 얘기라 다 핑계라고 보고요. 이거는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면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겠죠. 그럼 누가 팔았느냐? 기가 외국인들이 맨날 팔고 있었습니다. 7월 달서부터 작년. 근데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작년 한 그때쯤에 사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쵸? 작년 여름쯤에. 그러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을 때 거기에 엮인 거예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동차 그때 좋다라는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많이 올라가서 그때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그 애플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그때 LG도 그때 막 급등 나오고 현대차도 급등 나오고 그때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그때 이거 그 애플카 이슈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걔네들 설계도도 없어요.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있잖아요. 10년 뒤에 우주선 만들 겁니다. 저기 화성으로 날아가는 거 엄청 뭐 그건 뭐냐 잠실 운동장만한 거 만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만 할 수 있는 건 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믿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비슷한 얘기도 했거든요. 그때 방송에서.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 올라가는 것들 따라붙지 마시고 파시라고 얘기했었던 건데 그 방송 못 보셨나 봐요. 네. 그거 봤으면은 지금 고생 안 하실 텐데.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 N자 목표치를 줬는데 이 이슈가 제가 그래서 애플카 이슈 나올 때에서 다 찾아봤다니까요. 얘네들이 설계도가 없어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많이 떠 올랐는데 이거를 그 이슈로 2탕, 3탕, 재탕을 몇 번을 하는 걸 보고 이거는 꼬시는 거다. 거기다가 기가 외국인들이 완벽하게 팔면서 나가는 거 봐봐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조정 세게 주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완전 시퍼렇게 다 팔고 있죠. 자, 이거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뭐 계속 얘기해봤자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자, 20만 원 반등 나오면 손절하세요, 그냥. 20만 원? 네, 20만 원 반등 나오면. 근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냐? 이건 아쉽게도 굉장히 작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매도하는 애들 때문에 20만 원은 아마 못 올라가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20만 원을 올려준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손절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요때 타이밍에서 20만 원을 들어주게 되면 그때는 그냥 손절 한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0만 원 10%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20만 원 올라가면 한번 손절을 감행을 하시고 차라리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더 많이 빠졌어요. 얘들보다. 얘는 뭐 빠져봤자 뭐 16%, 이거 최근. 물론 사신 가격에서는 한 30% 아니다 30%가 아니고 한 23% 정도 빠졌을 건데 최근 대비는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니까 20만 원만 반등을 주게 되면 차라리 낙폭과대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반도체 장비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리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테마주가 좋아요. 테마주. 어쨌든 지금 정상적인 종목의 대형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많이 빠져있는 똑같은 섹터에 IT가 제일 만만해서 그쪽을 말씀을 좀 드린 건데 뭐 상황마다 좀 틀릴 수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현대차를 팔아가지고 무슨 뭐 농업 관련주를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빅텍이라든지 뭐 전쟁 테마를 들어간다라든지 이거를 사이즈를 바꾸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정상 테마로 바꿀 때에서는
조선주도 애매하고 건설주도 애매하고 그래도 제일 만만한 건 그래도 IT가 아닌가라는 말씀에 일단 20만 원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상담을 하나마이크로는 받아보세요.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마이크론을 들어가면 하나마이크론 한 번만 네. 봐드릴게요. 얘는 빠지지도 않았네요. 이 가격은 안 되죠. 만약 하나마이크론을 사겠다. 그럼 2,500원으로 떨어지면 저는 야 이거 되게 좋다고 살 텐데 2,500원 떨어지면 지금 17,000원인데 2,500원이면 마이너스 80% 떨어져야 되는데 저는 떠 있는 종목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은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5,000원대에서 5,550원인가?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지금은 피해야 된다는 게 요점이고요. 그냥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지 이거는 사시면 안 돼요.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현대차 기업 자체는 지금 또 수익도 잘 내고 있고 또 사업성도 좋지만 그간 상승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익 실현이 나오면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근심과 걱정만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20만 원 선 부근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먼저 탈출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손꼽아 기다리는 이정수 위원님의 전매 특허 시간이죠. 네, 더 많은 종목들을 빠르게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자 그러면 스피드 상담으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유튜브 상담의 세방부터 보겠습니다. 자 세방, 물류 관련주 쪽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하방을 타고 있네요. 차트를 보면 이 상황에서는 이 채널에서 반등 주면 12,000원 정도에서 한번 끊으실 필요는 있는데 물리신 자리가 13,300원이네요. 13,320원, 비중은 5%. 비중은 크지는 않으니까 내일 단타로 한번 여기서 추가 매수했다가 짧게 올라갈 때 끊는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게 하락 트렌드에 있고 빠진 폭이 다른 것보다 많지가 않아서 이게 급등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는 보이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은 가능하시다. 대신에 단타입니다. 딱 샀는데 안 움직이다 싶으면 팔아버리고 딴 거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갖고 있는 것만 보유고. 자, 다음은 유니온 머티리얼. 매수 가격은 3,660원에 비중 10%. 얘도 내일은 반등은 나오겠죠. 한 3,200원 정도 보시고 약간의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거래가 너무 없고 최근에 얘도 마찬가지 급락한 건 없어서 추가 매수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비중 10%니까 조금 더 사셔가지고 추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5에서 10% 올라가면은 거기서부터는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 물려버리는 3,600원짜리는 그거 물린 거는 그냥 가져가시고 추가 매수한 부분만 3,200원대에서부터 분할 매도 한 10%폭 됩니다. 그것만 매매적인 대응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링네트. 링네트 6,125원에 비중 10%. 최근에 좀 사다가 물리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전저점 지금 지지해주고 있네요. 요거는 6,400원까지 보시면서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뭐 어제 오늘 사시다가 물리신 것 같은데 괜찮아 보입니다. 수익으로는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워낙 떨어진 폭이 커서 한 7% 정도 들어줘야 되는데 수익에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유하시고 수익으로 돌면 분할 매도하면서 6,400원까지 욕심내란 얘기는 아니고요. 수익이 나오면 분할 매도하면서 다시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BH. BH 19,700원의 비중 5%. 최근에 사다가 물리셨네요. 박스권 저점이라서 공략을 하셨는데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건데 시장이 빠지고 있으니까 굳이 뭐 여기서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전저점 자리니까 요거 지지할 줄 알고 들어갔던 거죠. 그거까지는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2만 원 회복하면은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데 21,000원, 22,000원 다시 갈 수도 있고 하여튼 2만 원 이상은 갈 수 있어 보이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알체라. 알체라 37,111원. 비중 10%. 이거 너무 물렸는데요? 37,100원 이쯤인데 한 30% 이상 물렸는데 이거는 못 빠져나올 거예요 아마. 이번 타임은 못 빠져나오고 3만 원까지는 일단은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다. 좀 전에 봤던 종목들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걱정은 되네요. 일단 3만 원까지는 일단은 보이는데 그 이상은 거래량과 시장의 유무와 얘가 메타버스 관련주 쪽이었는데 그쪽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쪽에 이슈가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맞으니까 3만 원까지는 일단 보셔도 됩니다. 이게 손실이 작았으면은 조금 더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손실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3만 원대 다시 질문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일단 3만 원대 다시 질문 주셔야 돼요. 이거 방법이 없네요. 일단은 이게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3만 원대에서 봐야 됩니다. 일단은 보유만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시스웍. 그러니까 알체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설명이 더 필요한데 이게 시간이 스피드 상담이다 보니까 이건 한 5분, 10분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짧게 끝냈고요. 자, 시스웍. 매수 가격은 1,150원의 비중은 20%. 괜찮을 것 같아요. 보유하시고 내일 양봉 나오면 추가 매수 됩니다. 양봉 대신에 양봉 지켜야 돼요. 음봉 나오고 있는데 추가 매수 하면은 더 떨어지니까 양봉이 나오면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 뭐 수익에서 대충 팔아도 되고 욕심내도 1,250원 여기를 돌파를 하면 욕심을 내시고 돌파 안 하면 거기서 그냥 끊어내시면 돼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보유.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중앙에너비스. 안 그래도 이거 중앙에너비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바로 요 시간이죠? 요 시간이 아니고 요 앞 시간인데 월요일 날 강의 때 이 LPG 관련주들 그다음에 도시가스 관련주들 막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이 급등해 있는 애들은 절대 공략하면 안 된다. 조정받을 때 사라라고 얘기했던 건데 저 이분 사신 가격이 24,000원. 그러니까 말 안 듣고 고점에 사셨죠? 이거 분명히 어제 제가 강의 때에서 이쪽으로 떨어지면 싸게 사야 된다고 얘기했을 텐데 거래가 실려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거래가 실려 있죠. 매매로는 좋아요. 근데 위에서 사는 거는 안 좋아요. 지금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고점에 있으면 다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고점에 사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받을 때 밑으로 내려오면 그래서 17,500원 이 근처로 붙을 때에서 단타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일찍 들어가신 게 아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 반등 나오면 손절하셔야죠. 시장이 지금 반등 나왔으니까 내일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하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 거면 그냥 갖고 가세요. 근데 뭐라고 할 거 아니면은 그냥 손절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올라갔다 또 떨어지는 경우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리스크 대응을 하는 방법인 거예요. 지금 시장이 상승장도 아니고 박스권장이니까 수익으로 바뀌면 뭐 하자? 반드시 한 번은 팔자. 아까우면 절반이라도 파세요. 그게 대응입니다. 그냥 냅뒀다가는 도로 떨어지면은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은 비덴트 188,400원 29,800원이네요. 여기 지금 잘못 나와서 그런데 자, 29,800원 그래도 매수가격이 높네요. 29,800원 마이너스 46%. 코인 관련주 쪽 일단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코인도 지금 올라간다고 지금 그러니까 아까 보고 왔는데 그럼 얘도 기술적 반등이 뭐 18,000원에서 2만 원을 갈 수 있는데 3만 원은 한 달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중 10%시면은 내일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에서만 추가 매수한 것만 그것만 수익에서 파시고 나머지는 그냥 갖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고 명료하게 스피드 상담 만나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또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